2021년 초에. 그때 주식이 너무 잘 되니까 다들 역시 난 잘해. 사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운이 많이 작용하는 건데,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그리고 이제 종잣돈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란 또 내용도 나오는데, 이건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. 그 자기 회계장부를 하나 따로 만들래요. 마음속에. 뭐냐면 갑자기 꽁돈 생길 때 있잖아요.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 끝나고 세금 환급 받잖아요. 왠지 꽁돈 같잖아요. 갑자기 이게 돈 들어오면 연말정산하면 2월달 월급에 이제 더해서 들어오잖아요. 꽁돈 같죠? 꽁돈 같아요, 사실은. 갑자기 없는 돈이 들어온 것 같고. 네네네. 그럼 보통은 그거를 그냥 흠쳐맞춰 다 써버려요. 그쵸. 그냥 어차피 꽁돈인데 뭐 쓰지 뭐. 진짜 꽁돈으로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내가 냈던 세금이고 맞아요. 원래 내 월급에서 떼갔던 건데 그냥 원래는 꽁돈이 아니고 그렇죠. 받아야 될 돈이에요, 사실은. 네네네.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로또 당첨 뭐도 있을 거고, 아니면은 뭐 선물을 받는다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이럴 선물. 때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 회계장부가 이건 그냥 써도 되는 돈이야,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대요. 그러지 말고 회계장부를 따로 이런 돈이 들어왔을 때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재테크 용도나 모으는 용도로 바꿔보래요. 그때 그걸 돈을 쓰지 말고. 그러니까 세금 환급금을 받았다면 당장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생각하지 말고 석 달 기다리래요. 넣어놓고. 그리고 석 달 후면 세금 환급금은 공돈이 아니라 이제 내 재산이 된대요. 그래서 못 쓰게 된대요. 아까워서. 바로 쓰면,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바로 쓰면 그냥 날릴 수가 있는데 한 몇 달 정도를 이렇게 어느 계좌에 넣어놓으면 이게 몇 달 시간이 지나면요 아까워진대요. 그렇죠. 사람 심리가. 내 것이 되니까. 내 것이 이제 완전히 꽁돈에서 내 것이 되니까.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면서 꽁돈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, 사실. 뭐 연말정산도 있으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다 구분을 해놓는 게 뭐 자녀의 학자금 비용, 뭐 식료품 비용, 대출 원리금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다 계산을 해놓는데 이런 그 기타 비용, 기타 계정은 마련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을 때 사실 그거를 이게 기타 계정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쓰는 거죠. 쓰게 돼. 고기 먹으러 가자. 근데 물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경제에는 돌아가는 거긴 한데. 근데 그것만 모았어도 꽤 큰 돈이 돼요, 나중에는.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소유의 힘이 되게 강력한,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또 그런 게 있다고, 자기 소유물에 엄청난 애착을 갖게 됩니다. 일단 자기 게 되면은 안 놔주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경품 마케팅이, 이것도 마찬가지. 기업들이 경품이요? 뭐냐면 일단 이런 거죠. 뭐 안마기 같은 것도 쓰세요. 일단 한번 사용해보세요. 쓰세요. 저희 뭐 환불 가능하니까. 일주일 먼저 체험해보세요. 자동차도 일주일 해보세요. 써세요. 요즘 그런 거 있어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쓰잖아요. 안 줄라 그런대요. 내게 되는 내게 돼버려가지고. 아까워. 그래서 돌려주기 싫어. 그러니까 이게 굳이 자기한테 필요 없어도 그냥 이제 결국엔 구매를 하게 돼요. 그래서 기업들이 그 체험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. 그러니까 기업들이 손해가 아닙니다. 맞아요. 체험 마케팅 하는 게 한 번만 해보세요. 네네네. 그러면 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계속 쓰게 돼요. 사게 되죠.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도 정확히 써 있어요. 소유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래요. 기업들이 싫어하겠다 이거. 아니 이게 또 알긴 알아야 됩니다. 알긴 알아야 돼요. 또 투자로서 주주로서는 소유 마케팅을 잘 해야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또 알고 있어야지 뭐 넘어가지 않는 거고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도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. 내가 이제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공통적으로 걸쳐 있지만 빨리 처분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. 애착이 생겨. 제가 그 3프로 징징쇼에서 어떤 분 봤냐면 자기 자식처럼 주식을 하신 분이 있어요. 뭐? 수집하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이처럼 키워요, 주식을. 진짜. 아니 근데 그게 물론 주식농부 박용욱 대표님처럼 내가 이제 이 회사를 함께 경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은 진짜 10년, 20년 하시는 거고 워런 버핏처럼.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르면 팔 건데 떨어져 있어서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 이거는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자기만의 뭐 논리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다만 아닌 기업이 있을 때 그걸 자식처럼 생각하면 안 하고 자식의 연을 끊을 수도 있어야 돼요. 진짜 그거 아니 비유가 너무 나갔어. 너무 나갔다. 자식의 연을 끊으면 안 되고 맞다. 자식처럼 생각하던 주식과의 연을. 그러니까 뭐 애인으로 치면 이제 애인과 이제 결별하는 거죠. 예를 들면 결혼까지 안 가고 근데 그런 걸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게
그 소유 효과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주식도 그런 게 되게 심하긴 하더라고요. 예. 한번 사면 이제 되도록 못 파시는 현상이 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한 번 은행을 그 주거래 은행을 딱 쓰잖아요. 네. 안 바꾸게 돼요. 아. 안 바꾸죠. 보통 일단 그렇죠. 귀찮아요 또. 귀찮죠.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뭐 자동이체 해놨던 거, 막 내 손에 익숙해진 거. 옆에 증권사가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 쓰면 무료거든요. 수수료가. 네네네. 그래도 안 바꿔요. 와, 지금 이베스트 광고하시는 겁니까? 아니요. 저희는 무료는 아니에요. 이베스트로 넘어오시라 이거 아닙니까? 근데 은행도 똑같아요. 아. 적금 예금이 훨씬 좋은데 물론 이제 그걸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. 네. 근데 대부분은 안 바꿔요. 이게 분명히 거기가 더 좋은 걸 알면서도 그동안 쓰던 거에 익숙한 거예요.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쓰던 거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앞으로 뭐 주식 투자 하실 때 한번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바꿀 수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바꿔보세요. 네. 너무 애착만 하지 말고. 이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주식이야, 내가 오래 봐왔던 거야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구나. 네.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거구나. 네, 그러면 맞습니다. 이걸 내가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3인칭으로 한번은 관찰을 해보자. 맞아요. 이런 인식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한대요. 그게 제일 심했던 게 이제 2020년 말하고 2021년 초에 그때 그런 짤 돌아다녔잖아요. 무슨 증권가에 제일 많이 돌아다닌 짤 중에 네. 이동희 씨라고 그 배우분 중에 왜 이렇게 주식이 잘 되는데 영화 그 잠복근무인가? 네. 예, 그 거기서 이제 왜 이렇게 주식이 잘 되는데 그 한참 유행했잖아요. 맞아요. 그때 주식이 너무 잘 되니까 다들 무슨 생각했냐? 역시 난 잘해.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. 그때 2020년 말 2021년 초가 뭐 삼성 SDI 같은 게 하루에 10몇 %씩 오르고 막 이럴 때였어요. 어마어마했죠. 뭐. 맞아요. 그때 뭐 그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오르니까 예. 주식은 역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운이 많이 작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.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말 있잖아요. 투자 고수 중에서도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 수익은 시장이 벌어다 주는 거다. 예. 맞아요. 결국 맞아요. 시장이 좋아야 수익이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. 맞습니다. 오만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또 네. 표현들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 단순하지만 이제 확실한 부자들의 분산 투자법이라 그래서 네. 일단 뭐 좀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선지장님도 여기 나오셨지만 그분은 완전 몰빵 투자잖아요. 집중이요, 집중. 네, 그래서 성공하셨으니까 네. 뭐 무조건 분산 투자가 답은 아니에요, 사실. 그렇죠. 사람마다 다른 네, 거죠. 다른데 이제 여기서 했던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쪽에 모든 걸 걸지 말라. 유대인들도 모든 걸 건 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역시 장기 투자해라. 네, 좋은 기업을 사서 길게 좀 보유를 해라. 이런 내용인데 그 여기에 이런 예시가 있어요. 앨런 기억나시죠? 옛날에. 앨런 사태. 회계 부정. 네,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. 네. 저도 그때 이제 주식 투자 하고 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. 되게 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앨런이 파산을 했잖아요. 네. 사실. 분식회계로. 근데 앨런 직원들이 파산 전에 노후대책 기금의 대부분은 거기 몰빵을 해놓은 거예요. 자기네 주식으로. 우리 이 사람들 빈털털이 돼버렸어요. 회사는 없어요. 회사도 망하고 일자리도 잃고 연금도 잃고. 이걸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100%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쪽에 몰지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앨런 직원들도 자기 주식만 살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자산에 약간 분산이라도 해놨으면 조금이라도 건졌을 텐데 여기에 다 해놓으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. 네. 자기 노후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요런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. 네. 15년 동안의 투자 성과가 10일 동안 결정이 된대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독일 분이니까 15년간 독일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은 그냥 평균 7% 수익이 났대요. 매년. 네. 평균.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최적의 투자 시기로 판명되는 구간이 10일이었대요. 딱. 가장 많이 올랐던. 예. 근데 이걸 놓쳤다고 칠게요. 네. 어떤 사람이 이 10일을 안 갖고 있었어요. 그럼 수익률이 평균 1.7%로 낮아지고 뚝 떨어지고.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40일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. 네. 이 사람은 마이너스 8%예요. 손실을.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이 그 10일 중에 하루가 될지 몰라요. 그래서 그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
자만하지 말고 내가 어떤 좋은 기업에 투자했으면 좀 장기 관점에서 시간과 함께하라. 그런 내용인데 뭐 모든 기업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. 그게 이제 장기 투자에 또 그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좀 내용이니까 나와 있고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.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중요한 며칠을 예측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. 뭐냐면 나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어.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, 네. 사실. 네.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조커를 했죠. 그런 사람들한테 행운을 빈다. 그건 행운이다. 네.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다. 못 맞춘다.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라. 이거죠. 행운은 빈다. 네. 약간 그런, 약간 이제 좀 조커를 섞은 건데, 어쨌든 자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.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은 이 11일 중에 며칠을 놓쳐버릴 수가 있대요. 15년 동안 단 10일만 놓쳐버리면 수익률이 아주 그냥 극과 극으로 달라져 버리는 건데 네. 그 정확히 그 타이밍을 누가 알 수 있을 것이냐. 자만하지 네. 말라. 그런 내용입니다. 그 요거 말고도 좀 다른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이제 요약은 요 정도로 했고요. 네.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, 사실은. 네.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지금 요거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거 주식 투자에도 적용하면 되게 좋겠지만 이 나라는 사람한테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도 굉장히 저한테도 교훈을 많이 줬던 책이에요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이 책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저는 좀 여러분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늘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 제목이 한 낚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인간의 기본 심리부터 함께 맞아요. 공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13년에 나온 책인데 네.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. 요즘에 무슨 뭐 전지적 참견 시점? 여기 발음이 안 되냐? 전지적 참견 시점?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3인칭으로 나를 좀 바라보면 어떨까? 맞아요. 그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간혹 해보거든요.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알고 대중을 이해하고 나는 그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고. 리딩방 재밌죠? 재밌어요. 이게 사실 재밌어요. 저도 읽고 정리를 안 하면 금방 까먹어요. 금방 까먹어요. 근데 한번 메모를 해놓으면 약간 생각나는데 그것도 안 보면 또 까먹어. 근데 이걸 이야기하잖아요. 또 오래 가고 나한테 한 번 더 나 스스로의 오디오북이 된 것 같고. 네. 그래서 자주 나오십시오. 이대혁 기자님이 워낙 옆에서 또 리딩을 잘해주시니까. 리딩방이요. 네. 좀 편하게 했습니다. 네. 저희가 주식 리딩은 잘 못하지만 해서도 안 되고 저희는 그렇지만 우리가 부자들의 생각법 이 책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좋은 책 있으면 계속해서 소개해 주십시오. 무궁무진해요. 내일 또 잡을까요? 또 한번 잡으시죠 나중에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이 많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양서들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거겠죠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듣습니다.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을 하는데요.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죠.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출퇴근길에 윌라 오디오북을 많이 듣게 되고요. 또 아이들이랑 차로 이동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린이 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. 손 한번 흔들어줘. 언덕 너머에서 새벽 노래를 우리 복길이 여러분들에게도 뭐 도움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윌라 오디오북이랑 스폰서십을 맺게 됐습니다. 복길이 여러분들께 1개월 동안 윌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요. 게다가 3개월 동안은 50%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 멤버십 가입을 할 때 쿠폰명에다가 Y스트릿 5글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. 더 쉽게는 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URL을 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쿠폰이 등록되게 됩니다. 이 정기 결제가 되기 전에 그냥 한 달만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다가 해지를 하셔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런 혜택은 일단 받아놓고 봐야죠. 윌라 오디오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오디오북이 있고요.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클래스라는 것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. 윌라 오디오북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